푸른밤 종현입니다. 호타루의 빛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호타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밤늦도록 퍼져 있는 게 일인데요. 그런 그녀를 한심하게 여기는 동료들에게 부장님이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집에선 편해도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매일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 순 없는 일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일을 끝낸 후엔 나를 내려놓고 편하게 늘어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의 최선과 게으름을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에겐 누군가요? 10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텅 빈 이 노트패드처럼 하루 종일 앉아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건 너. 너 말곤 그 누구도 난 baby 아무도 필요 없어 너. 내 머릿속엔 온통 너 baby all I need is 아무리 써봐도 계속 지워봐도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나 이런 말 원래 잘 할 줄 몰라서 조금 바보같이 들리더라도 생각나는 건 너.
10월 26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지소울의 You였습니다. 지소울 씨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낸 정규 앨범이었나요? 미니 앨범이었나요? 첫 번째 앨범의 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소울 씨 참 노래도 잘하고 곡도 색깔 있게 잘 쓰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푸른밤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던 그런 아티스트죠. 자, 오프닝에서 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면 집에서는 좀 편하게 늘어져 있어도 좋다. 그것이 또 괜찮은 일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맞아요. 내가 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야, 그래도 좀 네 시간을 갖게 됐을 때 자기 개발도 하고 요즘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 강요. 너무 심해. 자기 개발 강요가 너무 심해서 좀 분노에 차오를 때가 있는데 좀 쉬자. 나 좀 가만히 있게 놔둬줬으면 좋겠는. 그리고 심지어 가만히 있는 걸 마치 뭐 게으른 사람인 양. 나도 나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푸른밤은 여러분들한테 자기 개발하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은 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 뭐 SNS 다 끄세요. 라디오만 들으십시오. TV 끄십시오. 푹 쉬십시오. 라디오만 들으시면서. 장난이고요. 본인들이 즐기는 어떤 취미생활이 있으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좀 몸도 늘어뜨리고 좀 하루를 고생해서 보냈으니 보상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는 푹 쉬다가 가시길 많은 분들. 자, 수요일입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고요. 백영욱 작가님,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세상 제일 시끄러운 애가 하는 제일 조용한 책방, 노홍철의 철든 책방에 지난 1년간의 기록, 도서 철든 책방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주소를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웰메이드, 넥센타이어, AJ셀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제임스 잉그램의 노래입니다. 참 저음이 매력적인 그런 보컬이죠. 제임스 잉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습생 때 저는 연습을 안 했는데 제 주변에서 참 많은 이들이 가창 연습을 해서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좀 저의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목소리가 상당히 얇고 가녀린 분들을 좋아합니다. 제임스 잉그램은 좀 더 남성적인 어떤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저음과 좀 파워풀한 조금은 허스키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좀 보컬을 구사하는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Just Once라는 곡을 들을 텐데 이 곡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제목과 이 아티스트의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곡은 좀 귀에 익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었고 많은 이들이 좀 가창을 했던 커버를 하기도 했고 좀 여기저기에 애창곡으로
꼽혔던 그런 곡입니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듣고 왔습니다. 가족분들 사연 더 만날까요? 방우주님.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푸른밤을 매일 들어요. 저는 아프리카어를 전공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건 정말이지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졸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인 거잖아요. 언어라는 게 어떤 그 집단의 약속, 이것을 어떻게 부르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자 하는 약속이어서 이게 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또 익숙치가 않고 금세 또 잊혀지는 것이 언어인 것 같아요. 우조씨, 공부 차근히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 아프리카어는 좀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발음이고 어떤 문자들을 사용할지. 5659님, 남자친구랑 만난 지 한 달쯤 됐어요. 남자친구가 요즘 가을이라 그런지 마음이 허하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있어도 가을의 허전함을 느끼나요? 이 마음을 어떻게 채워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뭐 계절 때문에 온 허함은 뭐 계절이 가기 전까지는 딱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이게 낫죠. 왜냐면 계절이 가면 그 허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뭐 물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애인이 좀 그런 허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용히 다독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왜냐면 이게 계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 되게 열심히 그를 좀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나도 힘이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다독여만 주시고 계절을 잘 함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예진님, 이 밤에 라디오 소리가 들리니 오마니가 같이 듣자며 오셨어요. 옛날 생각난다고 좋아하시면서 예전에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하모니카도 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은 라디오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방 안을 가득 채우는 DJ의 목소리와 노래들은 참 따뜻하고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쫑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푸른밤을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모니카.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누나랑 저랑 어머니랑 함께 하모니카 불고 막 그랬었었는데 요즘에는 하모니카 연주도 많이 듣기 어려워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모니카 예전에 독학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푸른밤 들으시고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3948님, 어제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이 3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야 말이죠. 쫑디는 일기 꾸준히 잘 쓰나요? 저는 집에 3달씩 쓴 일기장만 너무 많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달 쓰셨다고요? 이거 되게 꾸준히 잘 쓴 건데 1년에 3달 쓴 거면 정말 잘 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기를 쓰진 않아요. 사람 자체가 뭐 하루를 기억하는 어떤 뭐 일과 같은 거를 좀 나열하는 글을 잘 안 써서 전 그냥 근데 글은 매일 쓰긴 하죠. 어떤 감상 같은 것들 혹은 어떤 문장들 짧게나마라도 좀 그런 것들을 휴대폰 메모장에 많이 채워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어봤을 때 이게 뭔 생각으로 쓴 글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그 글을 보면서 또 다른 글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런 편이에요. 근데 또 일기와는 다른 형태여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뭐 일기도 쓰면 도움이 될 텐데 제 인생에 좀 사람이 게을러서 자, 노래를 듣고 올까요? B.O.B의 Nothing on You. 이 곡은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곡입니다.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Yeah.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I know you feel where I'm coming from. Regardless of the things in my past that I've done. Most of it really was for the hell of the fun. On a carousel, so around I spun. With no direction, just trying to get some. Trying to chase skirts, living in the summer sun. And so I lost more than I had ever won. And honestly, I ended up with none. There's so much nonsense that's on my conscience. I'm thinking maybe I should get it out. And I don't wanna sound redundant, but I was wondering if there was something that you wanna know. But never mind that, we should let it go. Cause we don't wanna be a TV episode. And all the bad thoughts, just let it go. Go.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Hands down, there will never be another one. I've been around and I never seen another one. Because your style ain't really got nothing on. And you out when you ain't got nothing on. Baby, you the whole package. Plus you pay your taxes. And you keep it real while the mothers stay plastic. You're my Wonder Woman, call me Mr. Fantastic. Stop. Now think about it. I've been to London, I've been to Paris, even where there in Tokyo. Back home down in Georgia, to New Orleans, but you always did the show. And just like that, girl, you got me froze. Like a Nintendo 64. If you never knew, well, now you know. No.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They you.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Everywhere I go, I'm always hearing your name. And no matter where I'm at, girl, you make me wanna sing. Whether a bus or a plane, or a car or a train, no other girls on my brain, and you the one to blame.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They you.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B.O.B 그리고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Nothing on You 듣고 왔습니다. 9865님, 내일 학교에 연예인 여자친구가 온대요. 아, 여자친구분들. 예. 가수 여자친구가 온대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쫑디는 여자친구 맨날 보니까 실제로 봐도 별로 안 설레나요? 4곡이나 부른다는데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제 기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여자친구라는 이 팀이 데뷔를 했을 때 되게,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 자체가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에너지가 좋으시고, 그리고 방송국에 처음 딱 나오셨을 때 인사를 되게 큰 소리로 너무 예쁘게 밝게 잘 하고 다니셨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러시고. 근데 항상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다들 이 멤버분들이. 근데 제가 그때 활동 중이었어요. 뭘로 활동 중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샤이니였는지 솔로였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인사를 좀 방송국에서 마주치게 돼서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기분이 되게 묘한 거예요. 여자친구라고요? 제 여자친구요? 뭐 그런 마음으로 막 좀 저도 설렘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되게 뭔가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밝고 그런 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좀 본인들의 색깔을 잘 꾸려나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곡이나 부른다니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자친구 맨날 못 봐요. 몇 번 못 뵀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 여자친구. 7061님. 작년에 쓴 일기를 보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와 사귈 때 쓴 일기인데 그때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헤어진 지 1년이 넘어도 생각나는 그 소중하고도 그리운 기억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소중하고 그리운 기억들 정도로만 이제 떠오르신다면 충분히 묻어두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일기를 보시고 그때 어떤 감정선으로 빨려 들어가셔서 그런 거지. 네. 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런 과거로 그와 함께 있었던 시간으로 잠깐 떠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 막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루 종일 생각나고 이럴 정도라면 뭐 물론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예.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디디의 I will be missing you 듣고 오겠습니다. This right here, tell me what goes out to everyone that has lost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Come on, check it out.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for dough.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 seemed to be. Words can't express what you mean to me. Even though you're gone,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ulfill your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time, the night they took my friend. Try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Not around. Know you in heaven smiling down, watching us while we pray for you. Every day we pray for you, till the day we meet again. In my heart is where I keep you, friend. Memories give me the strength I need to proceed, strength I need to believe. My thoughts big, I just can't define. Wish I could turn back the hands of time. Us in the six, shop for new clothes and kicks. You and me taking flicks, making hits, stages they receive you on. Still can't believe you're gone.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Every move I make, every single day, every time I pray, I'll be missing you. Thinking of the day when you went away. What a life to take, what a bond to break. I'll be missing you. Somebody tell me why. One bad morning, when this life is over, I know I'll see your face. Every night I pray, every step I take, every move I make, every single day, every night I pray. Every day that passes is a day that I get closer. Seeing you again, we miss you, babe, and we won't stop, 'cause we can't stop. That's right.
이성에게 다가가기 좋은 계절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남성은 가을을, 여성은 겨울을 최고의 계절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지는 계절, 누구라도 다가와 줬으면 하는 계절. 굳이 뭐 따로 있진 않겠지만요,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싶어지는 그런 날씨긴 합니다. 옆구리 따뜻한 가을,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이 시간 귀 기울여 보시죠. 덜럽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Don't treat me like I was ice over. Please love me. I'll be yours and you'll be mine.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덜럽 연애교실. 푸른밤 가족들과 마음의 팔짱을 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마음의 팔짱을 절대 풀고 싶지 않은 분들이기도 하죠.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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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주간. 지냈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졌죠. 날씨가 항상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제 가디건이라든지 예. 웃옷을 하나 정도는 꼭 챙겨야 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 일찍 무언가 일을 하러 나가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저는 많죠. 아침에 무조건 나가는 편이라 아침에 옷 입고 나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날씨가 다 달라서 어디로 가시나요? 저 아침에 무조건 어린이집 갔다가요. 예. 그다음 작업실 갔다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작가님은 좀 어찌 지내셨어요? 아, 저 뭐 잘 지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좀 요즘 휴식기신가요? 모든 일정을 11월에 미뤄서요. 좀 많이 걱정되네요. 지금 어찌 보면 바로 폭풍이 오기 직전에 네, 코앞이에요. 그래서 폭풍 전야군요. 좀 즐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프닝에서 팔짱 이야기를 했어요. 팔짱은 어떠세요? 두 분 팔짱 끼는 거 좋아하시는지? 저는 팔짱보다 생각해 보니까 손을 더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아, 저도요. 그렇군요. 네. 전 손에 땀이 좀 많이 나서 손 잡는 거 저도 좋아는 하는데. 팔짱을 끼고 손을 잡아요. 어떻게 네. 잡아요? 이게 되나? 네, 그럼요. 이제 팔짱을 끼고 반대 손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 낀 채로 이렇게 손 잡는데. 낀 손으로 손을 잡는다고요? 네네. 살짝 레슬링 기술처럼 들어가는 거군요. 안바 하기 직전에 그거예요. 팔짱을 끼고 예. 그리고 손을 잡는다. 바로 돌려갖고 이제 딱 네. 안바 들어가면. 그게 되는구나. 근데 또 그런 어떤 잘 돼요. 사람만의 네, 네. 그 스킨십 스타일이 또 있는 거니까.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자세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글쎄요. 무슨 다 좋은데 그냥 끌어안는 거 좋은 것 같고. 뭐 백허그라든지. 백허그는 좀 별로예요. 전 얼굴이 보여야 되나 봐요. 눈이. 그렇군요. 뒤통수 보면 답답해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니까 네. 뒤통수 쪽에는. 예. 자, 그리고 또 이성에게 다가가기 좋은 계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네. 두 분은 좀 있으세요? 이런 계절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은 이제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는 여름이었거든요. 예. 여름엔 좀 이렇게 마음이 뭐라 그럴까 항상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산뜻하고 뭔가 파릇파릇해지는 느낌. 양기의 마음들로 가득했던 게 여름이어서 태양열을 받아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좋고 관심 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을, 겨울은 저는 이별하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입가에 미소가 짙으시네요. 대부분 가을, 겨울에 또 이별을 했고 예. 그런 쓸쓸한 계절에 이별을 하면은 왠지 그냥 아름다운 이별인 것 같고 항상 백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에 좋은 날씨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백 작가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보통 봄에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시작되는 네. 생명의 계절. 그렇죠. 겨울이 굉장히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사계절이. 예. 근데 그냥 제 감정적으로 계절을 정한다라고 하면 겨울 다음엔 가을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정선으로 따져보자면. 네, 왜냐하면 겨울에서 봄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너무 극적인 느낌이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점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확실히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햇빛 양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봄이나 봄 햇살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제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햇빛 잘 안 받으면 좀 우울해져요. 그래서 일조량이랑 기분이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네네네. 그래서 겨울에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다운이 되고 봄에는 좀 약간 업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때 아마 연애를 대부분 했던 것 같고 마음도 많이 설렜던 것 같고 그래요. 그렇군요. 사람마다 또 이런 네. 계절에 궁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요. 계절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으니까 더 러브 연애교실 푸른밤 가족들의 연애 고민과 사연을 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를 한번 지영 씨가 해주시죠. 네, 푸른밤 홈페이지 코너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래는 소란의 우리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어때?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웃음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것, 몰랐던 길을 걷는 것, 이상해 낯선 두려움보다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것, 같은 방향을 찾는 것,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밤하늘은 우릴 유치하게 하지. 우리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까.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좋은데 자꾸 눈물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것, 몰랐던 길을 걷는 것, 이상해 낯선 두려움보단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것, 같은 방향을 찾는 것,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세상 어디도 아름다운 풍경도 가장 기다려왔던 이 순간도 모든 걸 다 준대도 소용없는 걸, 그 무엇보다 내게 중요한 건 그대와 함께 가는 것. 낯선 두려움보단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것, 같은 방향을 찾는 것,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소란의 우리 여행 듣고 왔습니다. 덜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사연 만나볼까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4년 전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불같은 사랑에 빠졌지만 사귄 지 6개월 만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됐죠. 여자친구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한 제가 군대에서 힘들어할까봐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겨줬습니다. 편지는 물론이고 쉬는 날이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면회를 오고 저보다 어린 선임들이 휴가 나가면 소개팅까지 시켜줬어요. 덕분에 저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군 생활을 끝마쳤고 사회인이 돼서 한동안 정말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벨기에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통화하고 서로 사진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그냥 옆에 있는 것 같고 2년쯤이야 금방 지나가겠구나 싶었는데요. 3달 전 제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멘탈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힘들다는 얘기를 털어놨지만 서로 전화기를 붙잡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어쩌면 발령 기간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실 서로 바쁘다 보니 점점 시차를 맞춰서 연락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버린 것 같아요. 제가 챙겨줘야 할 사람인데 제가 챙겨줘야 할 차례인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자꾸 커져만 갑니다. 이런 게 장거리 연애의 벽인 걸까요? 이대로 무너져버리면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극복할 수 있겠죠? 네, 장거리 연애의 벽에 부딪힌 것 같다는 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장거리 연애, 네. 전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해봐야 뭐 그냥 귀엽게 한 2달 정도?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장거리 연애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위대할 정도로 와, 저 힘든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일상처럼 잘 극복을 할까 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많아요,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 바쁘기도 하고. 네, 네, 뭐 인종이 다른 경우도 많고요. 도시가 다르고 시차가 완전히 음. 다른 곳에서 뭐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잘 되는 커플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되죠. 제가 아는 분도 네. 진짜 오랜 기간 장거리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요?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뭔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정말 긴 시간인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견뎌내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시차가 정말 많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퇴근할 때 그녀가 출근을 했고 그녀가 출근할 때 내가 잘 준비를 했고 뭐 이런 느낌이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잘 맞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서 매일매일 통화를 하다 보니 뭐 물론 몸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꽤 살가운 기분이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약속이 전화하는 약속 같은 것이 엇나갔더라도 그렇게 크게 마찰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약속이 중요하긴 하지만 약속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일상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전화를 했었는데 우리 통화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왜 연락을 안 했지? 라는 이 사소한 하나로 싸움이 불거질수록 좀 뭐랄까 서로에 대한 어떤 연결되어 있는 끈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이 사연에도 나와 있는데 그 남자 사연 보내주신 엘님께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또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상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하루아침에 찾아오잖아요. 마치 나를 맞아요. 시험하듯이. 네. 대부분의 안 좋은 일이 그렇더라고요. 네.
이럴 때 정말 마음 둘 곳 없을 때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을 때는 장거리 연애건 매일 만나는 옆집의 여자친구건 다 힘들어지는 게 연애의 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장거리 연애는 그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장거리 연애의 가장 큰 문제가요. 일상의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균형이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좀 정해서 사실은 약속을 안 깨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를 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을 양쪽의 그런 마음들이 뭔가 약속된 것이 있고 그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견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듭니다. 이제 참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잘 못 지켜서 항상. 근데 사실 막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런저런 막 그러니까 오해라던가 이런 게 쌓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을 만나세요. 그분은 독일 분이랑 같이 연애를 거의 8년을 하셨어요. 장거리 연애를 8년을 했는데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늘 여행을 같이 하세요. 중간 지점이라고 중간 하면 지점이- 독일에서도 출발을 하고 네, 한국에서도 그렇죠. 출발을 해서 네, 그래서 뭐 미국을 같이 뭐 여행을 한 적도 있고 그분 소설가 분이세요. 그리고 또 그 남자친구는 감독 영화를 찍는 독립 영화를 찍는 감독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녀와 그는 어떤 중간 지점에서 1년에 2번씩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영화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본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날 반드시 만나야 돼가 아니라 그 본인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원칙만 하나 정하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2번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뭐 상황에 맞게끔 뭐 만난다던가 뭐 이런 어떤 그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뭐 어떻게 침묵을 지키고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조금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셔서 지금이야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조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 6개월 후가 됐든 뭐 1년 후가 되었든 그 약속을 잡은 후에 정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떠한 계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다면 그 계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는 나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그럼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은근히 좀 낭만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낭만적이죠. 6개월이 됐건 그럼요. 1년 후가 됐건 그날을 위해서 1년을 살고 6개월을 살고 그 준비를 한다는 상상이 되게 사람 풍만하게 만들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때 진짜 멋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마 해서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도 봤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 3일 정도의 휴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벨기에에서 한국 중간이면 어디 대만인가요? 어딘가? 대만까지는 아닐 것 같고 글쎄요 한 뭐 베트남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싱가포르, 대만, 뭐 이쪽. 인도네시아 네. 아니면 마카오 뭐 이런 데서 네. 와 멋있겠다. 그래요. 뭐 그쯤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한번 계획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서로 조금 더 깊어지는 그리고 두근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요.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치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 이승열의 기다림 이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내가 미웠어 참을 수밖에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 속삭여
바라보는 내 이름 어두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부서진 조각배 위에 누인 내 작은 몸 언젠가 그대가 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4890님, 여자 사람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여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워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이게 그냥 이 뜻인데 다가가기 어렵다고요? 네.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설명을 잠깐만. 예. 다가가기 어려운 캐릭터들이 있죠. 다가가기 어렵다는 게 말 붙이기 힘들고 말을 왜 못 붙일까? 너무 무표정한 사람인 거 아닐까요? 그런 경우도 말이 있는 없거나 아니면 되게 차갑거나 뭐 표독스럽거나 되게 부정적이거나 뭐 뭔가 시니컬하거나. 극단적인 사람이 항상 그래요. 네. 무언가 어떠한 감정선이 극단적으로 뭔가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애들. 네. 뭐 되게 해피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많이 품고 있어도 사실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해피해요. 계속 웃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쉽사리 얘기를 나누고 나도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거는 뭔가 부담스러운 한 가지는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다가가기 어려워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라는 건 다가가면 친해져 보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많으신가? 예? 예? 아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래요. 뭐든지 극단적이면 다가가기 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예, 있겠죠.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되어 있는 나의 무언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8010님,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은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에 끌려서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옷도 잘 입고 유머러스한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두 명을 다 좋아하느냐고 그러는데 짝사랑 대 양다리는 안 되는 건가요? 양다리라서 지금 솔레인 건가요? 와, 짝사랑 양다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짝사랑 양다리. 네. 이건 사실 재밌는데.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네네. 뭐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되느냐 그리고 그 어떠한 무게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8010님은 아직 사랑 정도는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짝사랑도 양다리는 됩니다. 안 될 거 그럼 뭐 없어요. 속다리든 안 네, 되나요? 뭐든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짝사랑인데. 혼자 하는 사랑은요. 몇 다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혼자 하는 사랑은. 제가 정해드려도 될까요? 예, 정해주세요. 그냥 귀여우신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옷도 잘 입고 유머러스한 모습 그분을 좀 더 짝사랑해 보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옷도 잘 입고 유머러스한 이런 사람들, 뭐 혹은 또 자상한 사람들 이 두 가지 중에 뭐 한 명을 딱 꼽아라라고 하면
저도 그쪽일 것 같아요. 유머러스한 쪽. 예, 왜냐면 저도. 사귀고 친해지면 자상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맞습니다. 정말 남들한테는 뭐안 보여준 자상한 모습이 이제 예. 나오니까. 근데 아직 사귀기 전인데 되게 자상한 것 같다. 근데 사귀고 나면 덜 자상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예 남자 둘은 유머러스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예. 자, 8393님. 요즘 저녁에 한강공원 나가서 조깅을 하는데요. 저랑 같은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남성분에게 반했어요. 말을 걸어보고 싶은데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하면 받아줄까요? 말해보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어때? 자주 마주쳤다라고 네. 하면 나도 그 사람도 서로의 안면을 좀 익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네. 먼저 이 말을 건네기 전에 인사 몇 번 하는 거 어떨까요? 인사. 예, 안면을 몇 번 주고 나눴으니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운동 나오셨네요. 네. 하면서 짧게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조깅을 한다든지. 스텝을 조금씩. 예.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한 팁을 제가 드리자면은 넘어지나요? 그냥 말하지 말고요. 그 한강공원 가면 트랙이 있잖아요. 예, 예.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이 그 남자분이 뛰기 시작해요. 예. 그럼 중간에 합류를 하면서 같이 뛰면서 예, 예. 너무 딱 붙어가지고 예, 예. 정말 너무 헉헉대면서 넘어지나요? 오늘도 오셨네요. 넘어지나요? 저랑 넘어지나요? 커피 한잔 하봐. 어머. 아, 되게 드라마틱하지 넘어지나요? 않을까. 아, 드라마틱하네요. 아, 그 순간 또 이제 다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가겠네요.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행동, 물리적인 행동들은 공통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공감대가 형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리고요. 같이 계속 뛰어요, 그냥. 제가 무슨 실험한 걸 봤는데요. 이렇게 마주 보는 것보다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면서 하는 대화를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한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무슨 영화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거나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대화에 뇌가 훨씬 더 빨리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유럽의 카페 가면은 대부분이 네. 카페 테라스에 마주 보는 테라스가 아니라 같은 뭐 바깥을 보는 테라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마주 안 봐도 되고. 네, 그런 방법을 쓰라고 했던 책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갑자기 났어요. 아, 좋습니다. 같이 뛰는 거 좋네요. 같이 뛰세요. 예, 예. 네, 근데 그 남성분이 20km를 뛴다면 전력 질주. 그분이 갑작스럽게 마라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다면 예. 어쨌든 화이팅 하시길. 다음 사연이요. 32살 여자입니다. 익명 요청하셨어요. 회사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25살 친구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저는 사귀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고 그 친구는 이제 한창인데 아무래도 시작하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결혼을 하시고 싶은 사연자분이시고 예. 네. 그러니까 7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사람마다 결혼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긴 해요. 네. 근데 글쎄 사연자분이 이제 서두에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어서 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미 마음 빼앗겼다고 해서 뭐 되돌려 올 수 있으면은 뭐 되돌려 오시면 되겠지만 쉽게 저는 뺏긴 마음은 한 번에 못 가져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쉽게 안 되죠. 예, 한 번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쫙 진행하시는 게 어떨지. 결혼보다 그게 더 먼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렇게 벌써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연애를 하면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저질러 보고 하는 후회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네. 그 친구랑 지금 사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그렇네요. 마음만 빼앗긴 네네. 건데 조금 그쵸. 앞서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연이요. 자, 1312님. 여자친구가 톡 상태 메시지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털어놨었는데 괜히 안 좋은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네요.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노래 이거- 가사 아닐까요? 시간을 달려서 될 수만 있다면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을 뺀 건 아닐까요? 그러길 바라는데 사실 이 앞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근데 남자친구가 있고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었다고 털어놨었는데 왜 굳이
그 통 메시지에 이런 걸 이런 올려놓으셨죠? 사람들 많아요. 상태 메시지도 그렇고 남자친구랑 잘 지냈는데도 네. 자꾸 먼 곳을 바라보고 되게 그 연결이 아련한 안 돼.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긴장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어떻게 보면 본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아에 대한 표출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들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기는 뭐 그렇죠.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지금 사연자분이 많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간이 좀 돌리고 싶은지, 네가 뭐 지금 좀 정신적인 어떠한 뭐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좀 우려의 걱정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딱 건는데 노래 가사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노래 너무 좋아. 예. 거기서 딱 끝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노래 있어, 내 노래 제목 알려줄게, 이 노래 최고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책의 문장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작가의 뭐 한 구절이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뭐 허다하니 너무 그렇게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자친구분과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윤성찬님. 취업 준비생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동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사랑은 타이밍이니까 빨리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처지가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고민이 되네요. 일단 지르고 보자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겠죠? 동창을 좋아하게 된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했을 때 지금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사연인 것 같은데요.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동창분과는 일단은 친구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본인의 어떤 안정감을 찾은 후에 좀 그 관계의 형태를 변화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대로 못할까? 당사자들은. 제가 당사자여도 왜냐하면 왜 못할까? 저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만 당사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또 말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 싶고 눈치를 안 채게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에너지가 무시하게 많이 지르고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지르세요. 나도 지른다요 한 표. 일단은 마음 표현해라. 네. 뭐 지금 당장 뭐 연애를 뭐 하든 못하든 어쨌든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전 종현 씨 아까 말했던 거에 한 표. 다시요. 친구 관계를 유지해라. 알겠습니다. 친구 관계. 지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건 이제 융합. 지르고 친구 관계 유지하고 내가 직업 생기고 이제 또 내가 안정되면 그 후에 또 그쵸. 진짜 날 한번 다시 한번 지켜봐줘. 세상을 가지세요. 대단하네요. 예.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사랑했던 말은 아직 그대로인데 믿지 못하던 나였었지만 어느새 조금씩 빠져드는 나를 어쩔 수 없었지. 그대를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나의 마음은 자꾸 그렇게 그댈 그리워만 하네. 하지만
모든 게 우리 사랑했던 날은 아직 그대로인데 우리 사랑했던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이렇게 그대 나를 떠난다면 그 숱한 밤들은 모두 다 어떡하나 우리 사랑했던 날은 아직 그대로인데 우리 사랑했던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그대여 나를 이대로 나를 잊나요 다시 너를 볼 순 없었지 우리 사랑했던 날은 아직 그대로인데 우리 사랑했던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이렇게 그대 나를 떠난다면 그 숱한 밤들은 모두 다 어떡하나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듣고 왔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 속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김윤혜 씨가 보내주신 편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영원한 내 친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넌 알았을까? 2년 전 회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넌 나의 직장 상사였지만 동갑이었던 우린 서로의 연애 상담을 해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새 점점 함께하는 것들이 늘어갔어. 기억나?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던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 네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던 그날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너에게 처음으로 두근거림을 느끼면서 난 어쩌면 우리가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날 이후 비에 젖어들듯이 우린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었지. 그리고 이젠 결혼이라는 큰 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언젠가 널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일찍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의 빈자리도 내가 채워주고 싶고 때론 누나처럼 때론 동생처럼 곁에서 평생 챙겨주고 싶다는. 난 그때 너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어. 요즘 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막상 결혼을 앞두니까 마냥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겁이 나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현실에 부딪힐 때면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그걸 다 너한테 풀게 되네. 근데 자존심 상하는 말에도 날 받아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 사랑 연기야. 평생 나의 멋진 남편이 되어줄래? 가진 것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조금 겁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의 힘으로 영원히 함께하자.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아가에게도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박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사연. 이야. 정말 오랜만에 엄청 따뜻한 사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윤혜 님이
예비신랑 영기 씨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와, 예쁘다. 야, 게시판에 이렇게도 올려주셨네요. 푸른밤 애청자 32살 김윤혜입니다. 1년 넘게 만난 동갑인 남자친구와 내년 4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늘 저를 위해 노력해준 남자친구에게 이번엔 제가 특별한 프로포즈를 해주고 싶습니다. 배경옥 작가님께서 늘 나지막에 읽어주시는 편지 코너가 좋아서 행운을 담아 글을 올려요. 멋진 프로포즈 할 수 있게 꼭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예쁜 사랑의 어떤 프로포즈 방법으로 예. 푸른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이네요. 네. 좀 이 음성이 남자친구분에게 예비신랑님에게도 전달이 될 거죠. 지금 네. 당연히 또 네. 다시 듣기 혹은 뭐 함께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참 따뜻한 사연이었는데요. 연극 보고 나왔는데 때마침 비가 내려서 젖은 어깨를 감싸. 연극이 끝나거나 대단한데요. 저 계속 그 문장에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뭐 한번 비차를 불러서 네. 연극을 보러 가십시오. 딱 나왔을 때 타이밍 맞게 여기서 이분 또 드라마를 네, 너무 소나기로 쏘아주세요. 5분입니다. 5분 후에요. 연극이 길어지면 큰일인데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무슨 이제 결혼식 축하 이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커플의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불렀어요. 네네. 근데 처음으로 봤던 커플인데 대부분 이제 90%는 울면은 신부가 우는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신랑이 우는 경우도 많고. 네네. 둘이 서로 마주보고 제가 축가하는 동안 손을 꼭 잡고 마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뜨겁게 우는 커플을 처음 봤어요. 어떤 노래 부르셨나요? 제 노래 중에 벚꽃 웨딩이라는 노래를 벚꽃 웨딩. 불렀는데 예. 근데 오그라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와 정말 이 너무 순간을 정말 아름다웠겠네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둘만의 결혼식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친구들, 부모님들 정신없이 그 결혼식이 하루아침 한 시간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단 둘만 저 공간에 있다. 둘만 결혼식을 즐기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많이 감동을 했었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지인분 결혼식에 있어서 또 축가를 하러 갔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 결혼식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어느 한 부분을 신랑분이 일어나셔서 함께 불렀거든요. 샤이니 멤버 5과 함께. 그래서 6이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긴장도 얼마나 되시고 참 얼마나 떨리셨겠습니까. 준비도 참 많이 하셨고. 근데 뭐 물론 그 결혼식장 음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막 좋지 않았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역시 그 공간에 있는 어떤 주인공 둘이 그렇게 또 마음을 좀 설레어하면서 나누는 것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제 저도 2절을 그 신랑이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신부 몰래. 예. 항상 해가지고. 신부가 몰라야 합니다. 그건 신부가 몰라요. 뒤에서 마이크 꺼내서 막 잘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울기 시작하면서 다 틀리고 막. 그래도 그것도 멋있잖아요. 네. 잔잔한 저 강물처럼 흘러가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네네. 잔잔한 와 정말 흘러갔네요 노래가. 끝에 그냥 쑥 잘렸어요. 근데 또 그 모습마저도 참 감동적이고 네, 얼마나 또 그 둘의 우리는 모르는 그 둘만의 이야기가 지금 그 노래에 담겨 있겠습니까? 근데 하긴 지금 가수분들이라서 두 분 다 결혼식에서 축가 부를 일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결혼식에 자주 하겠네요. 너무 둘 다 신나 보여요 지금. 근데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그게 네. 엄청 신나는 게 그 결혼식이 대부분 아침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제가 갔던 건 저녁이긴 했는데 아침에 축가를 부르고 나오면 하루가 되게 행복해요. 내가 주인공도 아니었고 나는 그냥 그저 축하를 하러 간 사람이었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사랑 꿀이 똑똑 떨어지는 그 둘의 눈빛을 보고 식장에서 딱 나왔을 때 그 어떤 만족감 그리고 그 둘이 예쁜 사랑을 시작하는 그 공간에 내가 함께 있었다라는 좀 소속감 그런 것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내 사랑 연기야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 저 이제 사연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되게 좀 울컥하네요. 이 부분은 내 사랑 연기야. 평생 나의 멋진 남편이 되어줄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프로포즈를 한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네, 프로포즈 한 적 없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은 적 있으세요?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지영 씨는? 저는 한 적은?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결혼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맺어줬기 때문에 아마 하늘이 지영 씨나 맺어줘서. 저처럼 이렇게 정말 되게 오랫동안 연애한 커플들은 사실 프로포즈 잘 안 해요. 그렇군요. 보통 그 4년, 5년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같이 살게 되겠구나. 이 사람은 결국은 내 옆에 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마음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몸과 그 영혼이 알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언제 알았냐면 이 사람이랑은 내가 옆에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늙어가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있을 때 제 남편이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얘기를 했는데 집이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그리고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누나들이 학교를 동시에 못 갔던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큰 누나가 갔다가 돌아오면 작은 누나가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늘 지각을 해서 하여튼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천막에서 살았는데 비가 오면 천막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었잖아. 왜 이러면서. 근데 전 되게 멍했었어요. 그때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 슬펐던 얘기를 저 사람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좀 얘기하면 막 울컥해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뭔가 그 사람이 그 뭐 저보다 나이가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존경스러운 지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정말 존경스러운 점이 있다.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느껴지면 사람 마음이 열리고 함께 계속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영 씨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려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전 거기서 와요. 존경심에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참 사연자분도 그렇고 이지영 씨도 백 작가님도 참 존경하는 분들과 만나셔서 어떻게 위인들과 만나셔가지고 위인이 아니야. 너무 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가끔 존경하는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지영 씨 아내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안 존경해요. 네,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윤혜 씨에게는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세트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비신랑 분과 함께 예쁘게 좋네요. 관리하셔서 또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또 시계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은? 네, 저 또 마지막에 간만에 정말 따뜻한 좋았어요. 이런 사연 만나가지고 약간 스튜디오 표정이 또 다들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책상만 보고 서로 셋이 얘기할 때 그런 경우 있죠. 좀 음울한 사연들이 왔을 때 상당히 좀 다들 감정이입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하지? 어떡하나. 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조금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산뜻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전 스태프와 같습니다. 다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적이 행복해요. 처음인 것 같아요. 백 작가님은? 그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사실 것 같아요. 그래요.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장기호 밴드의 이대로 영원히,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내 곁에 잠들어 있는 그대의 모습은
하얀 천사처럼 아름다워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그대와 둘이서 살고 싶어 만약 그대 마음에 나를 떠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난 견딜 수 없어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난 누구보다 행복해 우리대로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줄 그대를 생각할 때면 난 누구보다 행복해 우리대로 영원히 만약 그대 마음에 나를 떠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난 견딜 수 없어 oh no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난 누구보다 행복해 우리대로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줄 그대를 생각할 때면 난 누구보다 행복해 우리대로 영원히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해결책으로 직원 수를 줄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부장님을 통해 그게 헛소문이 아닌 진짜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직자를 구한다는 회사를 찾아 이력서를 넣고 퇴근 후에 면접을 받고 합격 소식을 들은 다음 날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이유로 이직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냈지만 그 누구도 나를 말리거나 붙잡지 않았다. 6년을 일한 회사에서 내가 챙겨나온 물건은 작은 상자 하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 오늘로 열흘. 출근 시간은 30분 빨라졌고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낯선 분위기와 낯선 업무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좋은 점 하나, 사람들이 무척 살갑다는 거다. 처음 출근하던 날 사무실 내 자리에 초콜릿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전에 일하던 분이 놓고 간 건가 싶어 먼저 출근해 있던 옆자리 직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는데 내게 돌아온 대답에 오히려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 그거 다정씨 주려고 제가 산 거예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직원의 말에 한 번,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란 것도 잠시, 뒤늦게 출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내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왔다. 원래 알던 사이처럼 내 이름을 부르고 어색해하는 내게 장난을 걸어오고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 같은 회사 분위기에 하루하루 즐겁게 적응해가는 중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이곳에선 오래 함께이고 싶어.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But baby, you hardly even notice when I try to show you. Song is meant to keep you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Waking up too early, maybe we could sleep. Make you banana pancakes, pretend like it's the weekend now. We could pretend it all the time, yeah.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But just maybe like a ukulele, mama made a baby. Really don't mind the practice, 'cause you're my little lady. Lady, lady, love me, 'cause I love to lay you lazy. We could close the curtains, pretend like there's no world outside. Then we could pretend it all the time, Lord. And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Ain't no need, ain't no need. Can't you see, can't you see? Rain all day and I don't mind. But the telephone's singing, ringing, it's too early, don't pick it up. We don't need to, we got everything we need right here, and everything we need is enough. Just so easy when the whole world fits inside of your arms. Do we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alarm? Wake up slow, wake up slow.
hardly even notice when I try to show you this song is meant to keep you from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Waking up too early, maybe we could sleep. Make you banana pancakes, pretend like it's the weekend now. And we could pretend it all the time, yeah. And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Ain't no need, ain't no need. Rain all day and I really, really, really don't mind. Can't you see, can't you see? You gotta wake up slow. 하루의 끝, 오늘은 박다정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스 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직하셨는데 좀 살가운 직원분들 덕분에 적응을 잘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참 이러면 고맙죠. 예, 걱정도 많고 어색하고 나의 진짜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먼저 자리하고 있었던 이들이 살갑게 따뜻하게 나의 어떤 본 모습을 좀 잘 이끌어내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노력들을 보면 참 나도 고맙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요. 그곳에선 더 오래 그리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자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더 볼까요? 이혜원님. 종현씨, 저 오늘 늦가기 웨딩 사진을 찍어요. 아이가 3살인데 이제야 처음으로 찍네요. 결혼 반지도 신혼여행도 없는 결혼식이지만 12월엔 식도 올립니다입니다. 축하해 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사정이 있으셔서 좀 늦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쁘게 찍으시고 좀 두 분에게도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시간이 더 흘러서 더더욱이나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그런 웨딩 사진 그리고 또 결혼식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또 기다리시고 좀 준비를 오래 하시고 그러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또 애틋한 시간이겠죠. 남편분과도 계속해서 더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아이도 잘 크길 바라겠습니다. 신지은님, 매번 서류 탈락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서류 합격 메일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줄줄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용기가 조금 생기네요. 지금 힘든 시간들도 지나고 나면 다 저에게 경험이 되고 삶의 자양분이 되겠죠. 조금 더 힘낼래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참 큰 경험과 노하우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면 푸른밤에도 전해주시고요. 좀 이렇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케이스를 경험한 거니까 더 좋은 결과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126님, 11시에 아르바이트를 퇴근해서 왔는데 과제하느라 밤새야 돼요. 헤헤. 발표 PPT 만들어야 해서 노트북을 켰는데 막막하네요. 신나는 노래로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과제 발표는 좀 잘 해야 하는 거니까 준비 꼼꼼히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피곤할수록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아쉽잖아요. 사실 피곤해서 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좀 한 부분 허술하게 진행이 되면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래 들을까요? 플로라이다 그리고 제이슨 데룰로가 함께한 헬로 프라이데이 그리고 위아더나잇의 유아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You just saved me when my life came crumbling down. Hey.
too. Yeah, Lucky Charm, baby. Yeah, brighter than this thing on my arm, baby. It's a party every time you come around, baby. Now if you're down, baby, I can be the ground, baby. Hit me running. Ain't nothing looking better than when I see you coming. Ain't another feeling better than when I'm blowing money. You can tell that I'm an addict, I'm addicted to money. I'm addicted to ballin'. I got the silver Patron. I bought a ticket to Rome. And by the end of the evening, forget a weekend. We won't even know what planet we on. Cause Monday so manic, goddamn it. Tuesday she wanna go up, but Wednesday I panic. I'm scrambling, Thursday just ain't my luck.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You just saved me when my life came crumbling down. And I know you're gonna leave me.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Ordering triple C and double, I'm acting single. You on the top, on the bottom, and she the middle. I did it all for the Nook Cat, Oreo Cook Cat. Body killer, shot it on push pad. Now drop it, you got it, thank God it's Friday. We love that TGIF word, yeah. Let's get it poppin', baby. Show me something, baby, or I can blow it on the next girl. I got that 151. You got away with your tongue. And by the end of the evening, forget a weekend. We won't even know what planet we on. Cause Monday so manic, goddamn it. Tuesday she wanna go up, but Wednesday I panic. I'm scrambling, Thursday just ain't my luck.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You just saved me when my life came crumbling down. And I know you're gonna leave me.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Saturday I'm hitting all the beaches, and I ain't talking playing in the sun. Sunday I'm praying for forgiveness, but the weed just begun. Cause Monday so manic, goddamn it. Tuesday she wanna go up, But Wednesday I panic, I'm scrambling. Thursday just ain't my luck.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You just saved me. Save me. My life came crumbling down. And I know you're gonna leave me.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Hello Friday,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You just saved me when my life came crumbling down. And I know you're gonna leave me. You're gonna leave me, girl.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You are in 그대의 길을 들려줘 You are in 그대 밤을 얘기해줘요 You are in 서로의 거울이 돼요 You are in 우리 이제 하나가 돼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예의 없게 보일까봐 아냐 너의 여름은 언제였을까 믿기 힘든 그런 순간들 조금의 trick로 넌 나를 들키고 바다를 그리고 수영을 하다가 이런 내 마음이 전해지는 걸까 서로는 오늘 밤 You are in 그대의 길을 들려줘 You are in 그대 밤을 얘기해줘요
들려줘 우리 이제 하나가 돼요 플로라이다와 제이슨 데룰로가 함께한 헬로 프라이데이 그리고 위아더 나잇의 You Are In 두 곡 듣고 왔어요. 한누리님, 일하며 듣다 보니 벌써 끝을 향해 가네요. 3달째 밤 근무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요. 푸른밤에서 간호실습한다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전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올해 16년 차 간호사라. 아무튼 퇴근까지 한참 남았지만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또 이런 밤 근무를 또 서주시는 간호사분들이 계시니까 좀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고생하고 계시고요. 사연자분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와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참 뭐랄까 실제로 아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좀 정이 더 가고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예, 복합적인 좀 기분인 것 같은데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띠더라도 예를 들면 간호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간호사가 되셔서 또 이 시간에 또 푸른밤을 나중에 들으셨을 때 또 색다른 기분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좀 생경하네요 기분이. 문창윤님, 저 오늘 엄청 무지 기쁜 날이었어요. 간절히 원했던 장학금의 3번의 도전 끝에 채택이 됐거든요. 저한테 과분한 걸 알아서 더욱 감사해요. 외국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힘내볼게요. 언제나 위로가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국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이라고 보내주신 걸 보니까 고생하셨고요. 장학금도 타셨고 또 본인에 대한 믿음도 좀 두터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걸 또 발판으로 삼으셔서 더욱더 발전하시길 원하는 걸 좀 많이 또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지윤님, 1년차 고등학교 교사예요. 애들이 수업을 너무 안 들어요. 제가 화도 잘 못 내는 성격인데 남고생들이라 더 힘드네요. 애들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게 힘들죠. 예. 근데 또 화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잡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뭐 저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예. 글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참 고등학교 시절에는 참 막을 수가 없죠. 그 엄청난 에너지와 장난기와 뭐 남고 여고 뭐 공학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고등학교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떠한 마이웨이가 되게 뚜렷한 시기인 것 같아서 모두의 이 마이웨이가 뭐 한 반에 요즘에 한 25명 되나요? 길이 지금 25개가 있는 거예요. 다 한 길로 가야 되는데 와 정말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윤씨. 그래도 이제 1년 차시니까 아직 어떤 경험과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조금은 쌓이지 않은 시기여서 더욱더 좀 지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잘 쌓아 나가시면서 컨트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하네요. 저도 좀 무서워요, 고등학생들은. 그럼 우린 내일 너에게로 가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브래드 멜다우의 Exit Music입니다. 브래드 멜다우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죠. 얼마 전 내한에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Exit Music은 원곡이 라디오헤드의 노래입니다. 96년 개봉했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엔딩 장면에 삽입됐던 곡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클레어 데인즈가 주연을 맡아서 엄청난 흥행을 거둔 영화였는데요. 덩달아 이 노래 Exit Music도 당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브래드 멜다우가 이 곡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완전히 재해석했는데요. 원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브래드 멜다우의 Exit Music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